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일 내내 영화 분석가였다가 딱 하루 일요일만 월드와이드 가십 호사가가 되어버리는 김육혜입니다. 이번 주도 슬슬 달려봐야죠. 오늘은 광고 있고요. 이번 주 주간 김육혜 시작합니다. 고고! 영국 보이그룹 원디렉션의 멤버 리암 페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어떠세요? 얼마 전 영화 프리미어 행사 레드카펫에선 리암의 얼굴을 본 팬들은 즉각 리암이 도대체 얼굴에 뭘 했는지 분석에 들어갔고 전문가가 등판합니다. 유명 성형외과의 램틴카실은 그동안의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좀 통통해 보였습니다. 나쁜 외모는 아니었지만 이번엔 마치 모델처럼 잔탄한 외모가 되어 있군요. 플로리다의 성형외과의 토마스 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이전에 비해 깊이감이 있고 남성적인 얼굴이 되었군요. 아마도 광골 지방 제거술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리암이 턱라인 필러, 입술 필러, 턱 필러 및 정기적인 보톡스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뺨 지방 제거 및 몸 지방 흡입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군요. 전체 총 견적은 $20,000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와, $20,000면 비포? 애프터.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예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안녕들 하신가. 고담시 개청자 여러분, 우린 왜 맨날 드라마 공개가 늦나? 왜 못 보는 영상 못 들어가는 사이트가 많나? 다 큰 어른들도 못 보게 죄도 먹어놨어. 이제 다들 서브샤크 VPN을 깐다. 인터넷 고담시에서 벗어나보라고. 잘 들어라.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83% 할인에 3개월 무료 혜택까지 빠방하게 준다고. 빠이엄. 마이크를 던지신 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What is Top Gun? It is a story about a man's struggle with his own homosexuality. 탑건을 놀랍게 재해석한 이 명감독이 드디어 마지막 은퇴작이자 10번째 장편영화 기획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더 무비 크리틱. 각본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촬영은 가을쯤 하지 않을까 싶다는데요. 1970년대 후반 LA를 무대로 여성 영화평론가 캐릭터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아직 스튜디오는 결정이 안 됐다는데요. 아마 소니겠죠. 전작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196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하니까 이번엔 1970년대 할리우드겠네요. 우마 서머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다에 제 손모가지 유포리아 화이트 로터스로 잘 알려진 배우죠. 시드니 스위니가 자신의 체형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더 선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난 다른 또래 소녀들보다 가슴 성장이 빨랐고 이것 때문에 외톨이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배우로 활동하고 나서도 체형 때문에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크고 금발, 그것밖에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오해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압박을 항상 받고 있었어요. 이런 시드니는 젠데이아 주연의 히트 드라마 유포리아에서 캐시 하워드라는 치어리더 캐릭터를 연기했고 과격한 묘사도 포함된 작품이긴 했습니다만 몇몇 SNS 트롤 계정들이 극중 시드니가 옷을 입지 않은 장면의 스크린샷을 퍼뜨리면서 시드니의 가족들을 태그하는 짓을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에 대해 시드니는 정말 바보 같다. 난 아티스트이고 그런 캐릭터를 연기한 것뿐이다. 그런 녀석들이 나타나면 더욱 실망스러운 역할을 해보려 한다. 라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시드니는 비평가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연기에 만족한다며 멋진 연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옷을 벗어서 아무도 화제로 삼지 않은 것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역 중 하나였던 나무조연상의 키오이관, 지난호를 보셨다면 They say stories like this only happen in the movies. This is the American dream. 이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키오이는 두렵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내겐 아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생경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작 내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워 죽겠습니다. 상을 받고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걱정이 들더군요. 이게 혹시 이번뿐인 일회성일 뿐인 영광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전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했고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네, 키호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건 작품 촬영이 끝나고 시상식 며칠 전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아시아 배우로서 헐리우드에서 급격한 내리막과 오랜 침체기를 겪었기에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선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됩니다. 형님, 부디 좋은 작품 많이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래퍼 테카시 6ix9이 현지 시간 3월 17일 금요일 밤 마이애미의 야구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뒤 쫓겨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앞자리에서 깃발로 관중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아이고 이 양반이 많이 취했네. 테카시는 예전에도 마이애미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난동 끝에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요. 돈 한 푼 안 내고 데킬라 한 병을 다른 손님 입에 들이부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난리가 났고 지금도 그 여파가 번지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저도 큰일이 나서 해결 중에 있습니다만 남의 일 같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초적 본능의 이 배우, 왕년 세계 최고의 섹시스타 샤론 스톤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 파산으로 자기 전 재산의 반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LA 비벌리힐스에서 개최된 여성 암연구 기금 자금 조달 갈라에서 샤론은 용기상을 받았는데요. 그때의 수상 소감을 한번 보시죠. I'm a technical idiot, but I can write a fucking check. And right now, that's courage too, because I know what's happening. I just lost half my money to this banking thing, and that doesn't mean that I'm not here. 샤론은 연설을 이어가면서도 계속 눈물을 닦고 있죠. 은행 얘기도 있었지만 자신의 유방암 투병에 대해 되돌아보는 이야기도 하고 행사장에 와있던 다른 암투병 환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건네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두 은행에 예치된 모든 예금에 대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방침에 따르면 샤론은 예치한 돈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ATM에 몰리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 파산의 여파는 미국 각지의 지방은행에도 미치고 있어서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쥐라기 공원 시리즈의 그랜트 박사님, 배우 샘 닐이 혈액암 3기를 투병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샘은 작년 3월 쥐라기 월드 프레스 투어 중에 땀샘이 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은 8개월에 걸쳐 암이 사라지는 이른바 관해가 되어 곧 배우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약도 치료도 평생 지속해야 한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샘은 약 일주일 후 미국 피콕의 리미티드 시리즈 Apples Never Fall 촬영에 돌입한다죠. 샘은 암치료 중에 Did I Ever Tell You This? 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집필한 점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책에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쓸 생각은 없었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뭔가 할 게 필요했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못하게 돼서 쓴 것이지만 의외로 반응은 좋군요. 지난 1년간 참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간들이 빛을 발견하게 했어요.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모든 친구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이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일어난 재미있는 해프닝도 소개하겠다며 이미 오디오북판의 나레이션도 녹음한 샘은 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박사님, 다행입니다. 얼마 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있는 스테이트팜 스테디움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에 참가한 팬들이 아주 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테일러가 유비롱 윈미를 열창하고 있는데요. 더 열광적으로 노래하는 이분, 도대체 누굴까요? 네,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절친이자 라라랜드의 그녀 엠마 스톤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엠마도 스위프트였구나. 테일러와 엠마는 2008년 영할리우드 어워드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냈고 엠마가 인터뷰 때 종종 테일러에 대한 우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파티에도 함께 다니던 두 사람이 최근 몇 년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아서요. 혹시나 싶었는데 두 사람 우정 이상무! 그리고 이 공연 때요, 진짜 인상적인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테일러가 다이빙, 헤엄을 쳐서 메인 스테이지로 캬!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려 안타까움을 더했던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최근 근황입니다. 브루스의 전처이자 아직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데미 무어가 68살의 생일을 맞은 브루스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진짜 가족들이 최고죠. 브루스의 마지막 출연작인 영화 어쌔신은 3월 31일에 미국에서 개봉합니다.
아동 드라마 스위트라이프로 알려진 아역 출신 배우 딜런 스프라우스가 오랜 연인이자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출신인 바바라 팔빈과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딜런이 올해 30, 바바라가 29이죠. 이달 초에 바바라가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자도 약혼 사실을 여러 매체에 알렸네요. 두 사람이 사귄 건 2018년 8월이었습니다. 어지러지한 할리우드에서도 이런 오래 사귄 커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11역 밀리바비 브라운이 기묘한 이야기 영화판의 출연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올해 6월부터 촬영에 들어가는 시즌5로 완전히 끝을 내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영화판 기획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밀리에게 제한된 출연료는 한화 160억 원 가량이라고 전해집니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밀리가 이달 초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난 틀림없이 기묘한 이야기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 이젠 작별을 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엔 정말 감사하고 있다. 라며 현재는 대학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동생을 구한 3살 오빠가 인터넷에서 화제였죠. 어우 귀여워. 훌라후프 들고 있는 오빠도 귀여운 그때. 와, 이 냉정함과 단호한 판단력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주의력과 성숙도, 위험과 책임에 대한 이해도의 직감까지 칭찬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멋있는데? 기네스 펠트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스키 사고 재판이었는데요.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 법정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 원고 테리 샌더스는 2016년 2월 유타주의 한 산에서 스키를 타던 중 배우 기네스 펠트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이 2019년에 입수한 재판 자료에 따르면 더욱 디테일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테리 샌더슨이 유타주 디어밸리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던 중 기네스 펠트로가 컨트롤을 잃은 상태로 스키를 타다 샌더슨에게 충돌했고 샌더슨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뇌 손상을 입었으며 갈비뼈 4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후 기네스 펠트로 및 함께 있던 기네스의 스키 강사도 샌더슨에게 구급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샌더슨은 주장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으로 31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이후 소장을 수정해 현재는 30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네스 펠트로는 오히려 충돌해온 사람은 샌더슨 쪽이다 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기네스 펠트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유타주에서 가족들과 스키를 타고 있는데 위쪽에 있던 샌더슨이 내 등을 들이받았고 큰 충격을 받은 뒤 샌더슨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죠. 기네스는 이 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겨 스키를 아예 접었다며 샌더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1달러의 손해배상과 변호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향후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딸 수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대학 갈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진짜 남의 집 애들 빨리 크죠. 수리는 뉴욕의 패션 계통 대학에 진학을 원하고 있고 이미 몇몇 대학에 원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케이티는 딸의 진로에 기뻐하곤 있지만 자기가 사는 뉴욕과는 먼 학교로 가기를 바라지 않는다죠. 수리는 2011년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빠 톰 크루즈와는 소원하게 지내고 있다는데요. 그 사실을 처음 밝힌 건 톰 크루즈. 2012년에 바워 미디어와 명예훼손 재판을 하던 도중 케이티 홈즈와 헤어진 뒤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시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리 역시 대학 진학에 대해서조차 아빠와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 비용은 전액 톰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톰과 케이티는요, 수리가 18세가 될 때까지 연간 40만 달러를 양육비로 지급하며 수리에 관한 의료, 보건, 교육, 그 외 활동비 또한 전액 톰이 부담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케이티는 도저히 수리를 톰이 믿는 종교인 사이언톨로지 신자로 키울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었고, 톰이 믿는 종교엔 신자가 아닌 사람을 사귀는 걸 금지한다 라는 규칙이 있어 두 사람과 교류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톰은 수리의 인생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언했지만 어쨌거나 금전적인 지원은 향후 몇 년은 계속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화 듄 파트 2 영상 및 정말 강추하는 졸잼 드라마 털사킹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ve been so easy.